뭐 MIT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둘 다 너무 좋은 학교고 학교별로 좀 유명한 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랭킹 자체에 의미 두는 것보다는 뭐 정말로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좋은 핏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On today's Lion Consultation.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그 뛰어난 로스쿨 선생님 두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변하고 있는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 얘기하면 칼리지 랭킹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얼마 전에 또 US 랭킹이 또 업데이트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대학교에서 지원을 할 때 아마 부모님이나 가장 많은 분들이 보게 되는 게 이 US 랭킹일 것 같긴 하거든요. 새롭게 개정된 미국 대학교 랭킹에 대해서 저희 라이언 아카데미의 정말 뛰어난 로스쿨 선생님들이 한번 그 사이드로 한번 쉽게 얘기해보는 톡 한번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아카데미 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해나스입니다. 자, 오늘은 US 랭킹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같은 경우는 랭킹을 되게 좀 중요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스카이 뭐 이렇게 대학교 얘기를 많이 나오게 되는데, 미국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대학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랭킹으로 좀 판단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 랭킹보다는 어떤 대학교, 어떤 전공, 어떤 교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랭킹을 따지게 되는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석박사 프로그램을 거쳐서 로스쿨까지 들어가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학교의 랭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 생각에는 대학교 랭킹이 엄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제 생각에 큰 차이는 없다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1위가 프린스턴이고 2위가 MIT인데 뭐 1위하고 2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봤을 때 뭐 서울대하고 연대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으면은 좀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에 1위하고 2위 아니면 뭐 1위하고 5위 이런 대학도 제 생각에 그거는 그 학교의 지역 그리고 학교의 프로그램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학교의 핏에 맞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나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약간 동감하는 바인데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MIT라든지 뭐 하버드라든지 둘 다 너무 좋은 학교고 학교별로 좀 유명한 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 랭킹 자체에 의미 두는 것보다는 뭐 정말로 이 학생이 이 대학에 좋은 핏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랭킹 이거에 대해 목숨을 거시거든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학교가 막 랭크가 떨어졌다.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학교를 다닌다. 그리고 좋은 학교는 무조건 랭킹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다. 근데 이러한 선입견이 왜 생긴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저희 한국 문화가 약간 그 서열 정리하는 문화가 있어서요. 이게 약간 뭐 1위, 2위, 3위 뭐 약간 서열 정리하는 거 꽤 나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예를 들면 1위 대학, 뭐 서울대하고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10위권 밖의 대학하고는 제 생각엔 그 졸업 후에 기회 같은 경우에 취업이나 이런 기회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땅도 엄청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미국에서 1위하고 10위의 그 차이는 한국에서의 그 1위하고 10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법인 것 같아요. 해나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막상 이렇게 뭐 랭킹이 나오더라도 그때만 확인하지 사실 대학교를 들어가거나 하면 뭐 애들끼리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만큼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주위에 지인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미국 부모님들도 이렇게 막 아이비리그, 하버드, 스탠포드 이런 거에 이렇게 목숨을 많이 거실까요? 예를 들면은 그 위치가 뭐 예를 들면 지식인 클래스, 전문직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칼리지 네임밸류에 좀 많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목을 맬까요? 네, 이것도 제 생각엔 부모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지만은,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예를 들면 버클리 같은 경우는요, 그 친구들 중에 콜롬비아하고 버클리에 합격을 했는데 오히려 버클리로 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생각에도 콜롬비아는 아이비리그고 뉴욕에 있으니까 훨씬 더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할 것 같고 저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콜롬비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캘리포니아 레지던트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스테이트 투이션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가나 이런 걸 봤을 때 뉴욕에서 사립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그 버클리에서 이제 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클리에 이제 진학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였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버클리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컴퓨터 사이언스 그 랭킹이 아마 그 콜롬비아보다 높게 나와서 맞아요. 여러 가지 그걸 다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실리콘밸리하고 이제 또 근접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고려했을 때 그래서 버클리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좋은 예인 것 같긴 한데 해나쌤도 어떻게 보면 코넬에서 왔었을 때 보면은 아무래도 뉴욕 그 관련된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미국 부모님들도 막 코넬, 뭐 아이비리그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약간 좀 우리나라 부모님들처럼 막 이렇게 와후 모먼 이런 게 있을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주위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좀 상류층에게 자녀분들은 아무래도 뭐 부모들도 워낙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랬으니까 뭐 그만큼 기대가 크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따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진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은 무조건 이 네임밸류만 보는 편이라면 미국은 뭐 웨스트 코스트 남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스트 코스트 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도 좀 많이 따지는 편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 그렇게 막 아이비라고 막 아이비만 지원하고 막 이런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대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랭킹을 본다고 하면 이 학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의 그 웨인지나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에는 참고 자료는 좋지만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로 좋아하는 게 정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네임 밸류보다는 그 학교의 전공, 그 학교의 프로그램, 그리고 그 학생이 원하는 퍼스우하고 싶은 전공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핏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US 랭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랭킹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희 첫 번째로는 이제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이제 1위에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근데 심해서 이거 10년, 20년 동안 이 프린스턴 대학교가 1위인 이유를 어떨 때는 좀 모르기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막 이 US 랭킹 하는 뭐 시스템이 조금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프린스턴이 대학교인 1인, 그러니까 1위인 이유는 아무래도 언더그래주에이트 포커스로 되게 많은 그 학교의 서포트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기 프린스턴 대학교는 어떤 게 좀 유명한 건가요? 프린스턴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약간 순수 학문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학교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프린스턴은 로스쿨도 없고요, 메디컬 스쿨도 없고, 그리고 비즈니스 스쿨도 없습니다. 대학원.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린스턴 대학교에 정말 유명한 과들이 많은데요. 두 번째로 좀 유명한 대학교 바로 MIT가 있는데요. MIT가 벌써 2위로 들어왔네요. 오. 네, 이제 MIT는 정말 뭐 이제 그 스템 쪽에서는 최강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이제 엔지니어링 관련된 전공들이랑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정말 MIT를 따라올 대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랭킹의 학교는 어딘가요? 네, 이제 한국 학부모님들의 이제 넘버원 학교입니다.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근데 하버드는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 하버드가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넘버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버드가 넘버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같은 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자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프린스턴하고 하버드 있으면 네임밸류 상으로는 하버드가 더 높은데 왜 랭킹은 프린스턴이 높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약간 뭐 그 US 뉴스 랭킹의 약간 그 매트릭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학교를 어떻게 랭킹을 하는지 이걸 보면 제 생각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콜롬비아도 엄청나게 맞아요. 좋은 학교인데 맞아요, 지금 좀 맞아요. 많이 밀려났잖아요. 네, 맞아요. 물론 요즘에.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그걸 보기 전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이게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초반에 네. 제가 약간 1위하고 5위, 뭐 1위하고 3위 차이가 그렇게 크나? 한국에서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갭이 엄청 클 수는 있는데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위하고 3위를 생각하면은 한국의 뭐 예를 들면 서울대하고 뭐 연대 아니면 고대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 정도 갭은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서울대라는 네임밸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하면 서울대, 서울대, 고대 하면 서울대. 근데 연대, 고대 하면 서로 아닌데 이런 거는 있는데 서울대는 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버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문과 쪽의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고요. Public Policy, History, Political Science, Econ. 하지만 이제 스템 쪽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스탠포드나 MIT, 뭐 칼텍에 비해 조금 더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스템 쪽은요. 네. 네네네. 해나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버드의 네임밸류. 네, 저도 뭐 하버드는 이제 뭐 미국 전국적으로 통하는 이름이기도 하고 뭐 이제 뭐 미국 밖에서도 또 워낙 네임밸류가 세다 보니까 저는 뭐 3위로 밀려났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템 쪽에서는 뭐 이런 컴사라든지 이런 전공들에서는 좀 더 그래도 좀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다음 대학교를 넘어가자면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데요. 진짜 솔직히 스탠포드가 1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스탠포드가 너무 핫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이제 서부에서는 정말 이제 뭐 최강의 대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전에 말씀했던 뭐 하버드에서 CS가 딸린다면 CS는 스탠포드에서는 정말 유명한 과거든요. 맞아요.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쪽으로 좀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봤었을 때 이 아이비리그에서의 최강의 대학교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최고의 그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들이 이 티어, 그러니까 10 스쿨 안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즈니스 스쿨 탑인 학교들이 되게 좋은 학교인 것 같고, 메디컬 스쿨 탑인 학교들이 좋은 것 같고, 엔지니어링, 뭐 스템 이거의 탑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하버드, 프린스턴 제외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랭킹이 많이 나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탠퍼드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플러스 무슨 엔지니어링 쪽도 되게 최고고 모든 면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스탠퍼드가 4위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한 학교가 약간 울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학교는 누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이제 예일 대학교입니다. 예일 대학교. 5위로 랭킹이 돼 있죠? 네. 네, 예일 대학교도 이제 하버드와 같이 이제 문과 쪽에서 이제 특출난 장점을 가진 학교인데요. 맞아요. 뭐, political science, 뭐 econ 그리고 비교적 하버드와 동일하게 스템 쪽에서는 비교적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예일 같은 경우는 일단 로스쿨도 원래 항상 1위 자리를 지켜왔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도 전부 조지타운 아니면 이쪽이니까. 네, 그래서 예일도 다시 말해서 또 예일하고 프린스턴 1위하고 5위긴 한데 큰 차이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게 되는 그런 학교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왔었을 때 그렇게 특별히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다음 대학을 소개할 건데요.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자리에 원래 시카고 대학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칼텍이 더 올라갔거든요. 칼텍은 정말 만약 동부에 MIT가 있다면 서부에는 칼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스템 쪽이랑 관련된 전공에서는 최고의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스템과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각광받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휴머니티 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좀 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AI,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런 모든 쪽을 갖고 있는 칼텍이 핫하게 올라오는 거는 정말 예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칼텍이. 근데 칼텍이 벌써 6위라고 생각하는 자체부터 그리고 되게 작은 학교잖아요. MIT에 비해서도. 그래서 이건 진짜 되게 뜨고 있는 학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공동 6위로는 이제 듀크 대학이 있는데요. 이게 듀크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가지고 듀크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부의 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많은 한국 분들이 듀크 대학 하면요 보통 농구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이제 농구 선수들 예를 들면 뭐 카이리 어빙의 모교도 이제 듀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듀크 경영대학원에는 이제 그
팀 쿡 같은 경우도 저 애플 CEO 같은 경우도 이제 듀크 경영대학원을 나오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남부의 넘버원이라고 하면 보통 듀크라고 생각하고요. 듀크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이제 메이저들이 유명합니다. 뭐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셜 사이언스도 있고요. 그리고 스템 쪽도 예를 들면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좀 강하다고 들었고요. 물론 MIT나 스탠포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에 아직도 그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 그리고 농구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합대학에서 로스쿨 갖고 있고 메디컬 스쿨 갖고 있고 모든 그레주에이트 스쿨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위상이 정말 좋아질 만한데 듀크는 3년 전만 해도 10위였거든요. 근데 이제 벌써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스탠퍼드랑 칼텍 이후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정말 듀크 이상 어디 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된다고 나면은 듀크랑 항상 같이 쌍두마차가 나오는 게 존업이긴 한데 네, 이제 또 다른 공동 6위 대학으로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는데요. 6위예요? 존업이 또? 네, 이번에 또 공동 6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유명한 과들은 이제 의학 계열 쪽 과들이 조금 유명한 편인데요. 맞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그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BME 전공이 존스 홉킨스에서 정말 좋은 전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벌티모어에서 있고 보면은 막 벌티모어 그러면 항구 도시고 되게 위험하다 부모님들의 이런 선입견이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존스 홉킨스 안에 들어가면 그 세큐리티는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메디컬 스쿨만 좀 너무 많이 유명해서 핫한 것 같긴 한데 요즘에 아무래도 그 프리메드 그다음에 메디컬 스쿨 이 핫한 의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아마 존스 홉킨스가 정말 6위까지 올라갈지는 몰랐네요. 다음 학교는 아무래도 진쌤이 할 얘기가 많은 학교일 것 같긴 한데 진쌤의 로스쿨이기도 하니까 다음 학교는 어딘가요? 네, 다음 학교는 이제 공동 6위로 이제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통 놀웨이라고 하고요. 놀웨이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저널리즘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미드웨스트, 그러니까 그 저희 중부 지역에 보통 대학이 유명한 대학을 두 개 꼽으라고 하면은 보통 그 University of Chicago하고 이제 Northwestern이 있습니다. 그래서 Northwestern 같은 경우는 MBA 프로그램, 뭐 로스쿨 전부 다 이제 뭐 대학원 프로그램이긴 하지만은 엄청 높은 랭킹을 자랑하고 있고요. 학부에서는 특히 그 저널리즘이 제가 알기로 한 탑 3 정도로는 전 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대학교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나왔네요. 저희 지니쌤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지만 왔었을 때 야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을지 몰랐는데 다음 학교는 어딘가요? 네, 다음 학교는 바로 유펜인데요. 유펜은 정말 뛰어난 대학이기도, 전반적으로 뛰어난 대학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스쿨, 이제 월튼 스쿨이 정말 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영학 전공이 유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네, 이제 다음 대학교는 제 모교 코넬대학교인데요. 진쌤, 코넬대학교 혹시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아, 네. 저 코넬 대학교는 그 호텔 경영이 엄청 유명한 과로 있고요. 그리고 뭐 일단 아이비리그니까 뭐 저희가 아는 뭐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나쌤이 좀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호텔 대학교가 있는 걸로도 유명하지만요. 그 외에도 agriculture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관련된 분야에서도 좀 유명한 편이고요. 맞아요. 근데 그 어그리컬처 같은 경우는 UIUC랑 코넬이 되게 쌍두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석박사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UIUC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코넬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도 엔지니어링 스쿨도 이제 아이비리그 학교 중에서는 좀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나온 다음에 솔직히 시카고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옛날에 막 6위 막 이 정도였는데 다음 학교가 이제 시카고인데 진쌤, 이걸 진쌤이 소개시켜 주셔야죠. 네, 이제 University of Chicago라고 하면 이제 그 미국 중부 미드웨스트 쪽에 이제 대표 원래 대학이었죠. 원래 최근까지는 이제 노스웨스턴보다 훨씬 더 높은 랭킹을 차지했고요. 간혹 하버드도 전 이긴 경우를 봤거든요. 탑 5, 맞아요, 탑 4. 맞아요. 근데 이제 University of Chicago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거의 1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카고 학파가 있고. 맞아요. University of Chicago는 이제 그 시카고 이제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 특히 문과 쪽에는 뭐 로스쿨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이제 좋은 학교고 가기도 엄청 힘들고. 근데 좀 랭킹이 많이 내려왔네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맞아요. 원래 시카고는 노벨 문학상이 막 엄청 80명 이러고 나와서 정말 그거였는데 요즘에 좀 놀라긴 했네요. 와서. 다음 학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대학으로는 브라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요. 좋은 학교죠. 네, 봤을 이제 때.
브라운은 에마 왓슨이 나온 모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엠마 왓슨이 나온 대학교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네. 외에도 정말 이제 유명한 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이제 BSND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그 원래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의대를 이제 지원하지만 브라운 대학교는 이제 바로 지원할 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BS랑 그리고 MD 이제 같이 이제 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라운하고 리지디 관련돼서 정말 소규모 뽑는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유명하기도 하고 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있습니다. 맞아요. 와서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 다음 학교의 그 랭킹을 보고 엄청 놀랐었는데요. 이 학교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맞아요. 이건 진짜 랭킹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 한동안 막 27위 밑으로 떨어졌다가 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네, 일단 콜롬비아 같은 경우 로스쿨 랭킹도 엄청나게 낮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학교에서 뭐 내부 고발도 있었고 해서 그 US 뉴스에 이제 그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약간 그 US 뉴스에서 이제 랭킹을 매길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고려를 하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이제 누락이 돼서 이렇게 랭킹이 이제 낮게 나오고 있고요. 요즘 로스쿨도 그렇고요. 근데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또 그 최근에 이제 미국 그 수프림 코트 케이스에서 이제 affirmative action이 이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학교들이 이제 레이스를 보통 they take race into consideration.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합헌하지 않다고 이제 판결이 돼서 이제 콜롬비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제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먼저 이렇게 확립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또 제공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말들이 있어서요. 어쨌든 콜롬비아는 현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학교들도 콜롬비아 따라서 간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 그 콜롬비아에 대해서 막 그 학교 내에서 되게 많은 그 프로테스트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콜롬비아에 들어왔어요. 잠시만, 제가 한 달 전에 들어갔었는데 콜롬비아 안에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콜롬비아의 그 총장이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을 경찰을 동원해서 모두 다 내쫓아가지고 이슈가 되고 또 총장에서 잘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롬비아에 들어가게 되면 콜롬비아에서 그 레지스터를 미리 안 하면은 이제 게이트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혁신을 부르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기는 하겠지만 13위로 어떻게 브라운과 타이가 됐다는 이 점은 약간 솔직히 말해서 놀랍지 않나요? 솔직히 콜롬비아가 거의 아무래도 옛날에는 탑 거의 최고봉이긴 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됐다는 게 좀 많이 좀 아쉬운 그 소식인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학교 넘어가 볼까요? 해나쌤? 네, 이제 다음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또 다른 아이비리그 학교인 다스마우스 대학교인데요. 다스마우스 대학교는 휴머니티에서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컨 같은 전공이 조금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어떨까요? 다음 학교는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이 학교 순위 보고. 퍼블릭 아이비죠. 네. 퍼블릭 넘버원은 저는 항상 버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UCLA입니다. 다음 학교는. 맞아요. UCLA는 일단 LA에 있고요. 보통 LA에 유명한 학교 두 개가 있죠. USC 그리고 UCLA. 그리고 UCL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특별한 그런 메이저가 제일 유명하다 이런 것보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그 소켈에 있는 대학 중에서 종합대학 중에서는 그래도 퍼블릭 유니버시티 중에서는 이제 넘버원이네요. 넘버원 대학으로서의 많은 다양한 그런 전공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5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버클리입니다. 버클리는 이제 노던 캘리포니아, 즉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고요. 그 버클리 같은 경우는 뭐 몇 안 되는 그 학부에 이제 하스 비즈니스 스쿨이 있고요. 뭐 유펜도 있지만 예를 들면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에 비즈니스 스쿨은 없거든요. 혹시 코넬에는 있나요? 비즈니스 스쿨이 학부에? 있습니다. 네. 몰랐어요. 저 없는 줄 알았어요. 미안. 네. 그리고 이제 버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명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있다 보니, 이런 약간 엔지니어링,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그쪽에서 뭐, 스탠포드만큼은 아니지만, 스탠포드 다음으로 저는 유명하다 생각합니다. 스탠포드보다도 버클리가 취직은 잘 되죠. 네, 이제 다음 대학교로는 이제 라이스 대학교가 있는데요. 라이스는 이제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학이 정말 센 걸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부에 위치한 인디애나에 위치한 노틀담 대학교입니다. 네, 노틀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부에 이제 그리고 꽃이라고 하죠. 그죠? 맞아. 중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대학교로는 밴더빌트 대학교가 있는데요. 밴더빌트 대학교는 테네시에 위치하고 있고, 무려 학부생의 30%가 소셜 사이언스 전공으로서 이 전공이 센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리버럴 아츠처럼 제가 이 밴더빌트 선생님들을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같이 일해봐서 아는데 그 라이팅 실력들이 되게 뛰어나세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에서 전공하시고 오셨던 선생님 말고 이 소셜 사이언스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라이팅 스킬이 에모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이 되게 소셜 사이언스의 리딩, 라이팅 베이스가 되게 헤비하게 잘 돼 있는 학교로 정말 유명한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리버럴 아츠, 에머슨, 윌리엄 칼리지처럼 이 밴더빌트 선생님들도 특히 라이팅 포커스 이게 되게 뛰어나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 학교로는 이제 카네기 멜론이 있습니다. 카네기 멜론 이거는 하면 진짜 네. 이거 누가 모르는 학교가 없을 정도의 학교인데, 그죠? 네,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배트맨의 이제 촬영지로 영화 배트맨의 촬영지로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전공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입니다. 그 맞아요. 피츠버그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토마스 위즈니악이 그 카네기 멜론 그 안에 강당에 방문해가지고 자기가 막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애플 창업했을 때 막 이러면서 학생들 있잖아요. 애플 아이폰 뒤에다가 막 거기다 사인 받고 막 이래요. 가서 그랬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조지타운은 몇인가요? 조지타운이 없네. 우리 잭 어떡하지? 잭은 24위네. 다른 팀이 잭 어떻게 된 거야? 와가지고 아직 잭 학교 멀리 남았네. 와서 자 그러면 이제 잭 학교 나올 때까지는 해야지. 나 탑 20 하려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네. 잭 학교가 안 나왔으니까 우리 계속 가야겠네. 네. 오케이 다시. 자 그럼 다음 학교는 어떤 게 랭크돼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 대학교로는 이제 퍼블릭 스쿨인데요.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이고요. 이 대학교에서도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게 제 친언니가 나온 대학교거든요. 오. 그래서 유명한 걸로는 이제 좀 그 비즈니스 스쿨도 유명하고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도 저는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왔을 때 와시우 진쌤 가져야 되죠. 네, 와슈 같은 경우는 이제 University of Michigan과 이제 공동 21위로 지금 기록돼 있고요. 야구를 좋아하시면 김광현 선수가 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이제 최근에 뛰다가 다시 이제 SSG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 도시에 있는 넘버원 대학교 와슈가 있습니다. 아직도 조지타운 안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24위는 뭔가요? 네, 이제 24위로는 에모리 대학교가 있는데요. 에모리 대학교는 이제 어틀랜타에 위치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컨이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US 랭킹을 하려고 하다가 한 20위권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어쨌든 그 랭킹에 대해서 의미가 이렇게 있냐 없냐 이런 거보다는 어떤 학교가 랭킹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랭킹을 20까지 하려고 했는데 저희 잭쌤이 나온 조지타운을 지금 하고 있다가 지금 20위에서 이제 24위까지 하다가 나오게 됐는데요. 다음에 이제 에모리 대학교의 타이로 된 조지타운 학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진쌤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러 프로그램 유명하고요. 이제 에모리와 더불어 이제 이콘 쪽도 유명하고요. 조지타운은 그리고 political science.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일하고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political science, 그 정치인들이 많은 모교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조지타운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제 워싱턴 DC, 이제 수도 근처에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로스쿨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캐피털 힐 그쪽 근처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맞아요.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political science, 이콘 그쪽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자, 그럼 이거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잭 나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잭쌤을 모셨습니다. 진쌤 확인 한번 해주시죠. 네, 잭쌤, 그 조지타운에 유명한 과가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정치학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리러 프로그램도 엄청 괜찮은 편인데 아마 그 두 개가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조지타운이 왜 갑자기 24위 랭킹으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좀 추측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과 프로그램이 거의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게 맞아요, 좀 맞아요. 타격이 컸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아무래도 정치학에 대해서 조지타운이 최고봉이고 워싱턴 DC에서 모두 인턴하는 사람이 조지타운인데 아무래도 그 스템 쪽에 관련돼서 그쪽이 조금 약간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했는데 없나요? 아니면 적나요? 있기는 있는데 다른 문과 계열 비해서 비중도 적고 확실히 프로그램 사이도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거의 그 모든 그 의회나 그 백악관 일을 사람은 전부 조지타운 출신이잖아요. 인턴십도 모두 다 그렇고요. 좀 많죠. 확실히 그쪽 분야가. 네. 요즘에 좀 학교 입장에서 많은 발전의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만약 스템, 막 컴퓨터 사이언스에 갖다가 막 부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나요? 일단 거의 그럴까요? 아마도 학교 측에서도 근데 그러기에는 딱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문과를 사랑하는 학교여서 딱히 네. 아, 근데 문과로만으로도 24일까지 올라간 학교는 너무 좋은 거죠.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든 조지타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25, 탑 25를 알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10학년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를 갖다 지원하는 시간이 되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얼리 디시전, 얼리 액션 이런 걸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이 대학교 랭킹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대학교 랭킹이 대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선생님들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졸업도 하고 이 대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다음 미국에서도 일도 해보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비리그로 나오시기도 하고 로스쿨도 나오기도 하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학 랭킹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가 느낀 걸로는 사실 이 앞에 붙은 숫자는 별로 중요하다고는 크게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대학교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대학들이고, 뭐 이제 다 각자 좀 유명한 과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나는 뭐 탑 5 안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어떤 거를 공부하고 싶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본인이 미국에서 만약 어느 지역에 살고 싶다면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좋은 진짜 정답을 갖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진쌤은 아무래도 한국 부모님들의 마음도 좀 많이 이해하시게 되잖아요. 왔을 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이제 해나쌤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학교의 랭킹이 당연히 중요하긴 하죠.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 다시 올 생각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학을 가는 게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버드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다. 그럼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은 하버드는 알아도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가 그렇게 좋은지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알지 못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네, 뭐 그래서 무조건 한국 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두 학교에 붙었을 때 하버드를 가는 게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땅이 엄청 넓으니까요. 맞아요. 예를 들면 시카고하고 뉴욕도 엄청나게 이제 그 생활하는 그 environment도 엄청 다르고요. 만약에 졸업을 하고 만약에 시카고에서 일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시카고하고 뉴욕이 있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뭐 모두 다 아는 도시지만 이제 시카고가 뉴욕에 비해 훨씬 이제 뭐 생활 물가나 이런 것도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카고가 좀 맞고 시카고에 살고 싶으면 굳이 하버드 안 가고 그냥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 가서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살아도 저는 충분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 앞에 붙은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졸업하고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걸 열심히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네임 밸류가 높으면은 당연히 it will open a lot of doors and it will give you more opportunities. 근데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하는 일에 이제 열정을 갖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학교의 그 앞에 붙은 그 숫자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앞에 그 랭킹보다는 어떻게 보면 근데 좀 그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탑 티어 1에서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랑 탑 10 정도 있잖아요. 탑 10과 탑 20, 요 사이에 뭔가의 그 티어 1, 2의 랭크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무리 그래도 뭐 프린스턴하고 미시건이라는 게 즉각적으로 했었을 때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나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티어 1, 뭐 흔히 말하는 HYPS 이 학교들이랑 그리고 뭐 미시건이라든지 뭐 밴더빌트라든지 뭐 이 레인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인지도 면에서나 아니면 뭐 교육 면에서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조금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활의 차이가 있지만 그게 막 엄청나게 막 큰 차이는 아닌데 분명히 무언가를 나누는 그러한 기준은 분명히 랭크는 아니지만 조금 있는 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그 두 개 학교에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이제 job market에서 그 기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기회. 근데 해나 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HYPS에 나오면은 조금 더 유명한 회사, 거기 가기에 조금 더 수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물론 그 두 학교가 있으면 저도 당연히 HYPS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다만 졸업 후에도 열심히 해야 이제 그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랭킹보다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자기가 사는 시간 정말 다양한 쪽으로 해서 핏을 맞게 해서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너무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제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안녕하세요. 라이온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프린스턴 대학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스턴 대학교 컨텐츠도 같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